918년 7월 31일, 음력으로는 6월 16일. 이날 후고구려의 창업군주이자 태봉의 마지막 황제였던 궁예가 죽었다. 공식적으로는 폐위된 후 피살되었고 사후의 흔적은 지워지다시피 했다. 하지만 그 인생을 곱씹어보면 그는 단지 한 명의 패배한 폭군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보기 드문 입지전적인 창업군주였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개국군주는 본래부터 왕족이거나 귀족 출신이거나 강력한 지역 기반을 가진 이들이었다. 고조선의 담군부터 고구려의 추모왕, 백제의 온조왕, 신라의 박혁거세, 발해의 대조영, 후백제의 견원, 고려의 왕건, 조선의 이성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태생부터 다이아몬드 수저였거나 적어도 지역 세력의 후광을 등에 업은 은수저들이었다. 하지만 궁예는 달랐다. 그는 신라 진골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왕위 계승 다툼에 휘말려 아기 때 버려진 존재였다. 눈이 멀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비구니에게 거두어져 절에서 자라났다고도 한다. 신라의 황족 혈통을 지녔으면서도 사회적으로는 철저히 버림받은 존재. 그야말로 흙수저도 아닌 땅속 수저, 왕족에서 가장 아래로 추락한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무장으로 성장하고 북방으로 올라가 민심을 얻고 끝내는 후고구려 훗날 맞은 태봉을 세운다. 그는 민심을 등에 업은 종교 지도자, 즉 미륵불로 자신을 상징화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꿨고 천년 왕조 신라가 무너져가던 시기에 지배계층이 아닌 민중의 힘으로 나라를 일으킨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는 기존 신라의 귀족 체제를 전복하고 강원도 철원이라는 비기득권 지역을 수도로 삼았다. 수도 선택부터 출신 배경까지 궁예는 기존의 질서에 대한 철저한 도전이었다. 그런데 이 혁명적 리더십은 점점 기존 기득권 세력과 충돌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함께 손을 잡고 있던 지방 호족들이었지만 궁예가 점차 권력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을 시도하자 그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호족들에게 궁예는 배경 없는 자가 왕이 된 것 자체가 불편한 존재였고 그의 권위는 군사력과 카리스마에 의존했기에 점점 불안정해졌다. 종교적 권위를 앞세운 통치 방식, 측근에 대한 숙청, 점차 극단화되어 가는 통치 행위들은 호족들에게는 독재로 보였고 그들은 결국 자신들 중 한 명인 왕건을 선택한다. 왕건은 이미 출신부터 호족 명문가의 아들이었고 바다를 장악한 군사력과 상업 기반까지 갖춘 안정적인 대안이었다. 결국 918년 7월 궁예는 왕건과 호족 연합에게 쫓겨나고 폐위되며 그 이튿날 어딘가에서 죽임을 당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보리밭에서 민중에게 돌을 맞아 죽었다고도 한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그를 추종하던 수많은 백성이 있었고 민중 중심의 통치를 꿈꿨던 그였기에 그의 죽음을 단순히 백성에게 맞아 죽은 폭군으로 단정짓는 것은 왕건 중심 사관, 즉 승자의 시선일 가능성이 크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왕건이 고려를 세운 이후 궁예는 조용히 지워졌다. 문헌의 이름은 남았지만 그 삶과 비전은 축소되고 왜곡되었다. 그가 만들고자 했던 미륵의 세상은 허황된 종교 정치로 폄하되었고 그의 수도 철원은 다시 한번 중심에서 밀려났다. 하지만 궁예는 단지 패배한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는 사회 가장 아래에서 시작해 나라를 세운 유일무이한 인물이었다. 기득권이 아닌 민중의 힘으로 나라를 만든, 그리고 기득권에 의해 제거된 역사상 가장 고독하고 파격적인 창업군주였다.